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족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요 제20탄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정부에서는요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0석 거대 의석을 활용해 가지고요 다양한 입법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요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쓰나미 현상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경제 전반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요 엄청난 돈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급팽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난해 수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요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엄청나게 늘렸고요. 금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요 국가 및 가계의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죠. 반면에요 우리 전반적인 실물 경제는요 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침체되어 있고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요. 그동안 부동산 만년 불패라는 신화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강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 결과는 시장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가 경직화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 주식 시장으로 옮아와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증권 시장이 과열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여기 그림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장기 저성장 기조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화가 되면서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대기업 등 부분과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같은 이런 양극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입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타날 그런 입법 쓰나미에 의한 후유증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법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륙밖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행태 속에는 이러한 입법 만능주의가 너무나 확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입법의 양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가 많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청부 입법이 너무나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요 매년 10,000건 이상의 입법 내용이 국회에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여야가 정쟁을 통하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해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그동안 국회에 쌓여있던 법안들이 급속도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입법 쓰나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 경제를 달성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동안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죠. 또 한편으로요. 산업 재예방을 위해서 원래 중요하죠. 그동안에 산업 재예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산업 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CEO가 처벌을 받는 이런 강력한 입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이라든지 산업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몇 년간 유예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보건의료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이 돼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각종의 영업 제한 조치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고요.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는데 그 결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장 경쟁에 다양한 영향을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9988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서 규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도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해서는요. 규제 비용이 매출 대비 4.4%부터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입법 쓰나미 현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입법 쓰나미 현상이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 실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론으로 여러분들께 3P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죠. 3P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person, 사람의 문제, 두 번째는 power, 힘의 문제, 세 번째는 policy, 정책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중소기업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본격 실행이 되죠. 이 경우에 우리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를 포함해서 중소기업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소기업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들어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3만 명 이상 들어왔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수급이 중단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현장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기업과의 파워, 힘의 불균형 상황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대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하라든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이라든지 특히 대기업의 이익 창출이 되는 경우에 이 공유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환경이라든지 산업안전, 보건 등 이미 말씀드린 다양한 입법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최전선에서 그 규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스마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를 제대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많이 진화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백화점식 나눠주기 지원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제대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 그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을 둘러싸는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쓰나미 현상이요, 중소기업의 3P 현장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정책 당국에서는요, 입법 쓰나미 현상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잘 결합이 되도록 하는 방법론적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론적 지식으로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로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혼선의 해결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법과 제도나 정책이요, 중소기업의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제대로 효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방법론 지식을 개발해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께 중소기업의 생존 방법론으로 3P, 3S, 3M의 방법론 지식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요, 3P, 3S, 3M의 방법론과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입법 쓰나미 현상과요, 우리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